오늘 일본에서 포스트 아베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죠. 스가 요시히데 전 관방장관이 공식적으로 일본의 새 총리에 선출이 됐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또 많은 일본 전문가들이 아베 시즌2다, 달라질 거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세종대학의 호사카 유지 교수는 그렇지 않다, 스가 총리, 아베 전 총리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펴셔서 저희가 급하게 스튜디오로 좀 초대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네네. 관방장관이라고 하는 게 네네. 우리나라에는 그런 장관실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방장관이 뭐예요? 예, 그 일본에서는 내각 관방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말하자면 대통령 비서실 예. 같은 곳이고 청와대 같은 곳입니다. 예. 내각 관방이 굉장히 그 인원수도 많고요. 예. 상당히 큰 조직입니다. 예.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관방 장관이고 보도관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 대변인. 예, 대변인인데 그 대변인이라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네. 예, 잠깐만요. 네. 아베 총리 밑에는 우리나라 대통령 밑에 청와대 한 500명 조직이 있잖아요. 네. 아베 총리나 스가 총리나 아무튼 총리 바로 직속에 그런 청와대 같은 비서실 조직이 없어요? 예, 사실 그게 내가 관방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불러요, 이름을? 예. 아. 그러나 진짜 직속은 5명의 보좌관밖에 존예는 없습니다. 총리 밑에는 5명? 네, 5명. 5명은 그냥 심부름 해주시는 예, 분이고 바로 그런 것이고요. 정책과 정무 조정 등등을 하는 청와대 같은 그거는 조직. 내각 관방. 내각 관방이 그런 뜻이군요. 네, 그런 것입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정말 청와대이면서 총리실의 국무조정실 네네. 이런 걸 합친 거네요. 예, 그러니까 각 선정, 그러니까 외교부라든가 네, 내부부라든가 모든 곳을 관장하면서 조정하기도 하고. 조정하는 예, 그런 입장. 그리고 총리를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베가 말하는 것을 사실상 그 일은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 준비해서. 실무적인 일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죠. 그렇죠. 청와대면서 국무조정실. 네. 막강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 중에 제일 세죠, 거기가. 제일 세죠. 그러니까 사실 넘버 2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버 2였다가 넘버 1이 됐다. 예. 많은 분들이 스가 요시히데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베 전 총리가 밀었기 때문이다. 네. 대중적 인기도 다른 사람이 높았는데 이것도 다 무시하고 아베가 만들어줬다. 맞죠? 네, 그거는 조금 그래도 약간 뭐라 할까 오해가 있는 표현이고요. 어떤 게요? 아베가 처음 밀고 있었던 사람은 키시다 후미오라는 이번에 2위 한 사람이고요. 키시다 후미오가 사실상 그 다음 총리로는 안 된다라는 라인을 만들어 버린 사람이 스가하고 다시 그 자민당 간사장으로 재선이 된 유임된 니카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 두 사람이 사실 그 스가케 국회의원, 스가파는 없지만 스가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50명 정도 있어요. 예. 근데 니카이파도 50명 정도, 합해서 100명. 네.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시바 시게를 온립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시바 시게르는 이번에 3위 했고요. 그 사람이 대중적 인기는 높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잘못되면 이시바 총리가 된다. 이거만은 막아야 되겠다. 예. 이게 아베라든가 아소 쪽의 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시바는 판 아베 발언을 쭉 해왔던 맞아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베 비리를 다 밝혀야 된다. 예. 이번에도 다시 한번 아베의 모든 비리를 재수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만큼 절대 총리시키면 안 된다라고 해서 스가하고 니카이에게 모든 바보를 몰아준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소하고 그런 면에서는 아베의 생각이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밀던 사람 계속 밀다가는 잘못하다가 딴 사람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아베 총리 그쪽 파도
흔쾌히 스가 총리에 동의한 거잖아요. 네네, 마지막에는. 아베가 속하는 호소다파는 사실상 아베파인데요. 네. 팬면전도 있습니다. 예. 공의도 기본적으로 스가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초대 내각, 스가 네. 총리의 초대 내각 구성을 보니까 기존 내각에 있던 사람이 11명이나 그냥 그대로 있고, 물론 네. 자리는 몇 명 바꿉니다만은, 네네. 게다가 아베 친동생도 들어가고, 네네. 완전히 아베 시즌 2다. 네. 아니에요? 우리 호사키 그게 유지교수는 그러니까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요. 조금 분석을 해야죠. 예. 분석을 하면 예를 들면 그 한국하고 상당히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역시 몇 사람 들어가 있어요. 네. 대표적인 사람은 그 아소 부총리. 예. 그 사람은 그대로 유임됐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야말로 한국에서 간제징용 문제를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경제 보복을 하겠다. 예. 이 소리를 계속 한 사람이 아소 부총리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유임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그 곡션이 때문이다. 네, 그러나 또 한 사람 입이 센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그 코노타로. 고노다로. 코노타로도 외상이었을 때 예. 한국에게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던 사람이고 외상이었다가 방위상 했죠. 방위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행정개혁? 이번에 행정개혁 담당사인데요. 이건 내정입니다. 외교가 아니군요. 외교가 그러니까 외부하고는 예, 이제 예. 외국하고는 관계 없는 입장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이 세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게 스가가 하고 싶은 게 행정개혁입니다. 아. 거기에 오히려 그 힘을 사람을 쏟거나? 안 쫓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개인적인 좀 인연이 좀 있어요. 아소가 아니라 그 스가? 코노타로하고 스가가 예. 개인적인 그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어. 아무튼 그것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 그 사람을 얹어놓고 네. 그러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오히려 없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관반 장관에는 카토 가츠노부라는 사람을 앉혔거든요. 예.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그 후센 노돈손 장관이었습니다. 예. 네, 초기에 코로나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이 못했죠. 사람이. 예. 네, 그 사람을 다시 관반 장관으로 오히려 승진시킨 건데요. 예, 승진시켰다고 해도요. 이 사람은 전에 관반 부장관을 스가하고 함께 3년 정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서로 잘 인연이 깊군요. 예, 인연이 깊고 일단 아베의 측근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그 입이 가볍지 않고 뭐라고 할까 코노타로라든가 그 아소타로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 상당히 다루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관방장관이. 때문에 코로나도 실패한 거예요. 어허. 자기 주장으로 너무 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루기 쉬운 거죠. 예. 그런 사람으로 일단 그 아베파에게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베파이긴 하지만 아베파는 아니고요. 사실 다케시타파라는 바볼은 다르고 그래도 아베 측근이기도 해요. 약간 복잡해. 아베 측근이지만 내가 다루기 쉬운 네, 사람. 다루기 쉬운 사람을 관방장관을 시켰다. 그렇게 하면 아베 전 총리에게도 그 보이기 좀 좋은 네.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상당히 잘 생각해서 사실 그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청이 높은 아소다로나 고노다로 같은 사람은 네네. 외교 국방 라인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소다로도 재무상견 부총리니까. 네네, 물론 그게 내부 유임되었지만요. 경제고요. 예, 사실 그러나 아소타로에게는 약간 이권을 던졌어요. 아소가 후쿠오카에 이권이 있기 때문에 후쿠오카 출신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금융센터를 새롭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예. 거기에 아소가 알았다고 해서 또 바보를 지원한 배경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포석을 갈아놓고 한 부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호사카 유지 교수가 분석해 본 결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외무상 방위상을 지내던 이 입이 거친 고노다로가 네. 내정 담당인 행정 규제 개혁으로 옮겼다. 네네. 요거 하나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새로운 또 관방장관이 입이 거친 사람이 아니다. 예. 뭐 그거.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청이라는 네. 거 새롭게 만든다라고 예. 해서 예. 디지털 전 담당 장관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예, 예. 네, 이 사람은 키시다파에서 기용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 그 전자정부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요. 예, 예. 한국은 세계 2위예요. 뭐 네. 일본은 뭐 전부 우편으로 보내고 그러니까요. 뭐 직접 가서 예. 서명해야 되고 이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이것 때문에 잘 못하는 것입니다. 예, 한국은 뭐 예. 돈손을 완전히 금방 장악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본에서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 개혁하고 그러한 디지털청을 만든다. 이게 스가 정권의 상당히 2대 공약이고 지금 외교라든가 예. 그 급한 부분은 거의 죽어 있는 아.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 급방 그러니까 그 방위선 장관으로 키시 노부오 예. 이게 아베 신도 일본 친동생이죠. 친동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은 성격으로 볼 때는 또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극우라면서요. 네, 그거는 일단 돈세이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로 참배하고 아베 총리가 안 가니까 예. 안 갔기 때문에 대신 가는 그러한 차원이고요. 그러나 조용해요. 그리고 아직 삼성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보통 장관이 되는 사람들은 지르성 발성 그렇죠. 그것인데 아주 특별하게 예. 그러나 거의 현재는 일이 없는 그런데 앉혔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베 때는 한국하고의 분쟁이나 뭐 네. 경제 보복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분란을 일으켰잖아요. 예,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스가 총리는 핵심을 내정에 둔다. 네. 디지털화, 네, 그거는 그다음 확실합니다. 행정개혁 이쪽에 둔다. 네. 그러면 한국과의 분란이나 이런 건 오히려 내정개혁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상당히 이산적으로 네, 가는 알겠습니다. 것인데요. 물론 그것은 조금 봐야 합니다. 물론요. 근데 예. 아무튼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각의 진용을 살펴보니 그런 어떤 조짐이 조금 보인다 이거 네.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후센 노동선 장관이 이제 관반 장관이 됐기 때문에 예, 예. 그 후임에 노나카라는 사람을 앉혔는데요. 이 사람은 또 이시바파에서 기용했습니다. 이시바파는 3위가 돼가지고 예. 이러를 사실 키시다라든가 이시바파에서는 패배했기 때문에 거기서 장관을 모셔오지 않습니다. 보통. 안 해줘도 되는데 예. 배려를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키시다파도 2사람 기용하고 예, 예. 이시다파도 1사람 기용했어요. 근데 이것은 스가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들이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사람은 촉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다.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사람이 싸우고 있으면 그 중간에 들어가서 중재 역할을 쭉 예. 해온 사람이다. 예. 라는 게 증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키시다파라든가 이시바파를 완전히 소외시키지 않고 끼워준다 이거죠. 예, 그리고 노동 후센선 장관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중요한데 그러한 사람들을 또 기용했어요. 네. 이런 것을 이제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조기 총선 합니까? 그래서 이 자녀 임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총리 임기에 돌입합니까? 사실 하고 싶은 게 현재 스가의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전단성 있는 총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해상하여서 전선거해서 이기면 그렇죠. 네, 지금 지지율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 하면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예.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 대책. 예. 그러나 코로나가 아직 일본에서는 500명 정도 나오는 하루에 확진자가 이 상황에서 하면 또 욕을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 금방 못한다라는 입장인데 사실상 연내하고 싶은 본심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200명 일본에서 코로나가 좀 잡히면 하겠군요. 잡히면 할 거예요. 해야만이 또 아소 같은 사람을 알겠습니다. 다른데 올려놓고요. 네. 그러니까 극계 위장 같은데 올려놓고 그러한 사실 나이도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코너가 아니라 아소토라밖에 없어요. 79 아소다로.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일단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그렇죠. 수가 있는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진으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지금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도 아직 그대로고 WTO 가 있는 상태고요. 네. 이거 혹시 전격적으로 뭐 철회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렇게까지 더 급격하게 뭔가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건 또 아니고. 예. 네, 일단 그러나 지금까지의 스가의 성격으로는 아베는 예를 들면 간제 지원자 문제하고 수출 규제 문제를 완전히 섞었지 않습니까? 엮어버렸죠. 네, 그러나 스가의 기본적인 정치 스타일은 모두 구별하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르게 그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국하고 중국하고도 대화하겠다 이 이야기는 이번에도 했습니다.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극우파들이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왜 중국하고 대화하려고 하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대화하겠다. 시진핑도 시기가 오면 부르겠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극우파는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어요, 사실. 네, 예, 미국 쪽에서도 중국하고 그렇게 가까이 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예. 그래도 일단 그런 부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의 조짐을 볼 수도 예, 있다.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물론, 정반대로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아베가 건강을 좀 회복하면 네. 내년에 다시 또 세 번째 총리 임기로 들어올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푸틴을 많이 연구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푸틴. 푸틴이 한번 좀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푸틴은 지금 뭐 거의 30년, 40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 중간에서 메드베프 예. 발음이 어려운데 저 한번 중간에 잠깐 맡겼죠. 예, 맡기고 다시 나왔잖아요. 그런 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스가가 사실상 권력을 잡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1년간에 스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사실상 달려 있습니다.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 아베의 지원을 얻어서 아베 후임 총리가 된 건 맞으나 네. 스가는 스가 나름의 권력을 장악하려 할 것이고 예. 아베는 다시 또 권토중례를 노리려고 할 것이고 네, 네. 그럼 결국 둘은 경쟁 관계가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일년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네. 사실상 지금까지도 무릎 밑에서 스가하고 아베는 대립했습니다. 예, 그거는 한국에서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요. 네. 예,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스가가 그래서 이시바를 온니파를 움직임으로 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스가를 자손의 선택으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지금까지. 많은 언론이 그냥 아베 밑에 있다가 아베가 시켜준 총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네네. 교수님 분석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와 아베는 계속 경쟁해 왔다. 네. 지금까지도. 아마 계속이 아니라 지난해에 9월쯤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거는 스가를 아베가 소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러한 사실도 있었어요. 아베가 스가를 소외하기 시작했어요. 좀 멀리 했어요. 예, 특히 그거는 아주 현저하게 나왔던 것은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 대책에서 스가를 제외시켜 버렸어요. 관방장관인데. 예, 그러니까요. 비서실장인데. 예, 그러니까 주요한 코로나 회의라든가 거기에 스가를 안 부르는 것입니다. 대신 그러니까 아까 5명의 그 보좌관들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이마이 타카야라는 사실 굉장히 간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만 쭉 들었어요. 사실 이마이 타카야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잠깐만. 거기까지 가면 거의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네, 그렇죠. 아무튼 새로운 사실은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볼 때 스가는 아베와 경쟁 관계에 들어갈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만 잡히면 자기 권력 강화를 향해 총선으로 갈 거다. 그걸 아베는 되게 싫어할 거다.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